자, 단문 분석의 정석입니다. 꽤 길어요. 예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문 분석의 정석. 자, 단문은 진행되는 상황의 한 장면이고요.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용해서 이 장면을 구현해내어야 하는데요. 그 힌트를 단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 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과 장소는 물론 상대방이 누군지, 인물 간의 관계성, 흐르는 분위기 등등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을 찾아낼수록 이 과정이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그저 말이 되는 그림이 아닌 꽤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꽤 괜찮은 그림이 이제 좀 예술성을 갖춘 그림을 말하겠죠. 단문 분석의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이 그림이 뻔하지 않고 새로우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자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 꽤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 기본 설정 정리. 2. 단문 분석. 3. 목적 찾기. 4. 전사 설정. 5. 관계성과 상대의 대사 설정. 6. 최종 상황 정리. 7. 문단 나누기. 자, 저는 이렇게 7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모든 단문은 요즘 말로 케바케이므로 위의 과정 모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는 과정이라면 일단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설정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설정 정리 볼게요. 이 기본 설정 정리가 중요한데 의외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찾아냅니다. 대사 속에 나와 있는 화자의 기본 배경, 주고받는 인물과의 관계성, 배경 지식 등이 그겁니다. 이것은 팩트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상황의 기본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본 틀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단문을 분석하라고 하면은 단문 속에 들어있는 이 기본 설정을 적어놓고 단문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단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 10% 뿐입니다. 대사 속 단어나 뉘앙스 등을 모두 따지고 든다고 해도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으면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단문을 분석하면서 분석표를 쓰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분석표를 쓸 때 이 기본 설정 정리의 과정은 사실은 빠져도 무방한데 이건 초보자의 경우가 아니고 약간 중급자 이상일 경우에는 빼셔도 됩니다. 자, 단문 분석. 단문 분석의 과정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 실력에 따라서 훌륭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재미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가끔은 엉망인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문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수준 차이예요. 그게 학원에서 보면 수준 차이 가장 많이 나는 과정입니다. 단문 분석을 디테일하고 그럴듯하게 그려낸다면 결과물도 좋을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 과정은 개개인의 경험, 상상력에 따라서 개인 차이도 많이 나지만 실기시험처럼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순발력이 또 따라줘야 돼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찾으라는 규칙을 부여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육하 원칙에서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그 단문이 요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내는 보는 눈이 필요해요. 학생들은 단문 속에 주어진 명사 그리고 단어들을 통해서 대본 분석을 주로 하는데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말투와 뉘앙스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쳐요. 그리고 단문의 흐름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말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자, 단문 분석의 과정에서 if I, 매직 if.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 수업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접하게 되는 스타니슬랍스키 연기술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나라면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만약에 나라면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분석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 보세요. 분석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생각은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같은 질문이에요. 왜? 라는 질문에 맞는 상황들을 추측하면서 내려가 보다가 다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디테일을 잡도록 합니다. 한 단문에 적어도 2-3가지 이상의 질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단문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배우의 마음에 드는 설정들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거예요. 보통은 단문 분석의 과정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목적을 찾다가 또는 전사를 설정하다가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 꽤 좋은 설정의 포인트들은 연기에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주기도 하고요. 차별성을 가지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데 초보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창의성은 오디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건 오디션이거든요. 하지만 보편적 그림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설정으로 창의성을 주기보다는 보편적 연기의 틀 안에서 작은 디테일들로 창의성을 발견해내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고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그런 디테일들도 단문 분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대사의 목적 찾기. 화자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 주된 욕구를 찾아야 합니다. 단문 분석을 어느 정도 했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될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단문 속의 모든 문장에 걸맞는가 이 목적이 이러는 거예요. 이 공부를 오래 한 학생들도 앞에 한두 줄 보고 목적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이 목적이 약간 아닌데 싶은데 그냥 넘어가요. 막 자연스러운 척 우기기도 합니다. 이런 연기는 반드시 어색하게 들리기 마련이므로 걸리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이따금 여러분들은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를 혼동하곤 해요. 예를 들면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슬퍼하는 한 여인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일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슬퍼하는 모습을 잘 연기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는 화자의 욕구이고요. 후자는 배우의 욕구입니다. 배우의 욕구가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우의 욕구가 화자의 욕구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끔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문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목적을 막 억지로 설정하기보다는 그냥 전사에 집중해서 필요한 정서를 도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전사 설정. 첫 대사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걸 전사라고 합니다. 이걸 못해요. 이걸 한 10분 전 상황, 하루 전 상황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니요. 자, 첫 대사 치기 10초 전입니다. 10초 전이요. 많은 연습생들의 연기가 대사 시작부터 끝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급급한데요. 이건 결코 좋은 연기가 아닙니다. 무슨 상황인지 맞추는 사람 없어요. 무슨 대사인지 적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연기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목표여서도 안 돼요. 진실된 연기를 한다는 것은 1분 뒤의 상황, 아니 10초 뒤의 상황이라고 해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순간순간 살아내는 게 진실한 연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전사를 살아내는 겁니다. 전사만 바로 잡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대사가 됩니다. 전사는 실제 연기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큐 사인을 받고 오네요 불이 딱 들어오면 단문 분석의 과정은 그냥 다 배경 지식일 뿐이고 배우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전사를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관계성과 상대의 대사 설정. 단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성 설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문은 이게 다예요. 구체적으로 설정할수록 나에게 와닿는 느낌 달라요. 내 초등학교 친구 이러는 거랑 내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미숙이 내 아직도 나랑 친구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또 단문 중간에 상대의 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사인지 설정하셔야 됩니다. 말은 아 다르고 달라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뒷대사를 칠 수 있는 감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사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상대의 대사를 너무 많이 설정하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안 들리는 대사를 듣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의 대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최종 상황 정리.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 단문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최종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잘 분석을 했다면 이 상황을 주어졌을 때 만약에 나라면을 대입한다면 이 단문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문단 나누기. 마지막으로 문단 나눕니다. 우리는 흔히 슬래시 친다고 표현하죠. 문단이 나뉘는 이유는 하나예요. 화자의 서브텍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화자 스스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대의 대사를 들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한 단문에 2개 내지는 5개 정도 슬래시 표시를 하게 되는 게 보편적인데 단문에 따라서는 슬래시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많다 적다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문단을 너무 많이 나누면 캐릭터가 일관성 없어 보이거나 감정선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땐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 연기에서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면서 효과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자, 단문 분석의 정석,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단문 분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대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남이야, 나 회사 그만두지 말았어야 됐나?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너무 갑자기 그만둬버렸나? 확신이 있었어. 그만둘 때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백수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잊어버릴 것 같아. 계속 취직이 안 되면 전처럼 불안해질까? 아니야, 다시 돌아간대도 그만뒀을 거야. 남이야,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이 있을까?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서툴지? 그냥 다시 태어나고 싶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거 없이 살면서 외국도 나가고 300만 원짜리 가방도 들고 3만 원짜리 브런치도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 나 회사 그냥 다닐 걸 그랬나 봐. 답답하다 진짜. 자, 처음으로 단문을 리딩할 때는 선생님처럼 드라이하게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 드라이하게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감정을 넣고 싶거든. 아까 꼬스차처럼.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발음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 남이야, 나 회사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나?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너무 갑자기 그만둬 버렸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본적인 설정 정리해 봅시다. 자, 화자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네요. 백수가 되고 시간이 약간 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이 순탄치 않음에 한탄을 하고 있네요. 남이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로 봐서 꽤 남이랑 친한 친구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인 단문 분석 해봅시다. 자, 화자는 자기 연민 한탄의 글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왜일까? 왜 이렇게 한탄의 글들을 쏟아내죠? 왜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할 때는 if I, 만약에 나라면을 대입해 본다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현실 가능성 높은 그림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얼핏 보면은 슬픔에 차서 처량한 말들을 쏟아내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라면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 이 만약에 나라면의 나는요 진짜 나여야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거든요. 만약에 나라면은 항상 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자, 만약에 나라면 이 나는 이 꼴 양유진이어야 되는 거야. 이 꼴 놀자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라면 이런 처량한 말들을 쏟아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친구 중에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애가 있는 애가 있거든. 걔가 딱 떠오르는데 나는 걔가 그렇게 분위기 잡을 때마다 저 가시네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풍겨 나오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았었어. 그럼 청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비호감으로 느껴지겠죠. 근데 이 비호감이냐 호감이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자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말을 잘하는 아이로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대사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필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원인이 있으면 또 그렇게 쏟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냥 막 상투적으로 막 이렇게 맨날 하는 애는 그런 애로는 설정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간데도 그만뒀을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만두고 싶었던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이 이 대사를 치기 직전에 화자의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그 포인트예요. 선생님이 잘 말하는 포인트라는 부분. 낚시 포인트처럼. 그랬을까?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아니야, 다시 돌아간데도 그만뒀을 거야,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므로 나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겠어요? 끝없는 야근이라든지 비전이 없는 미래라든지 뭐 상사의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동료들과의 힘들었던 관계, 서비스직이라면 진상 손님 같은 것들도 뭐 가능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겠죠. 자,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와닿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내 기억 저장고에서 가져오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이 기억 저장고라는 말은 배우 수업 책에 나와요. 자, 그러면 셋째 줄에 아니야, 다시 돌아간데도 그만뒀을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만둔 이유가 구체적이라면 이 대사가 아니야, 다시 돌아간데도 그만뒀을 거야 라는 이 대사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냥 막연하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자, 이 대사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순간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면 단문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부분은 분석이 너무 지나치게 투머치하게 이루어질 경우 나타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단문 분석을 막 해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막 파가지고 막 안 파도 되는 것까지 막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 물론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파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파도 되는 것도 구분이 되고 파야 될 것도 구분이 되고 분별력이 좀 생기는데, 이게 초반에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은 경우 있죠. 우리 디스크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CU 형들 생각이 너무 많죠. 이런 친구들은 투머치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문이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의 흐름상 이 문장의 서브텍스트는 회사를 잘 관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과연 있기는 할까 정도로 의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투머치한 것도 우리 8기 중에서는 이제 놀자님한테 제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투머치하다, 놀자님 너무 투머치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투머치를 고치기 위해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생각을 더해라, 이것이 투머치한 생각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더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라 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석하면 풀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투머치하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상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관두었던 그 타이밍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첫째 줄의 대사도 후회에 대한 느낌들이 흐르는 걸로 봐서 뭔가 찝찝하게 관두어졌는지도 몰라요. 아마 회사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퇴사를 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오랫동안 퇴사를 벼르고 있다가 딱 냈는데 이때 딱 하필 그게 돼서 우연의 산물처럼 내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내가 이 나쁜 이미지를 가져가게 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벼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한테 공감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또 라이벌처럼 여기던 동료가 하나 있는데 그 동료가 승진을 딱 하는 타이밍에 내가 또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라이벌 동료가 쟤 나 때문에 관뒀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나는 계속 찝찝하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또 막 도둑이 제발저리니까. 그래서 설정은 본인에게 와닿는 말이 되는 설정으로 하되, 첫째 줄에 갑자기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설정이면 일관성 있게 흘러가니까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머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분석을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내가 CU형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시간이 한정된 상황이 아니라 분석해두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셔도 돼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자, 선생님의 눈에 가장 들어오는 문장은 이 6번째 줄에 300만 원짜리 가방과 3만 원짜리 브런치라는 대목이에요. 이 글을 읽는데 이거 왜 하필 300만 원이고 3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 가방을 말하는 것 같은데 300만 원짜리 가방은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3천만 원짜리 가방도 많잖아요.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나름 절약해서 일정 기간 동안 모으면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뭐 직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 12개월이나 24개월 할부로 너무 갖고 싶으면 긁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금액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 브런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 가능성 없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냥 비싼 명품백 갖고 싶다라고 안 하고 300만 원짜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가방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아마 화자는 누군가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3만 원짜리 브런치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정이 아주 마음에 들므로 아까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포인트들이 딱 낚여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포인트처럼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분석을 했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 가방을 든 사람이 누구며 나랑 무슨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아우디를 타고 다니든 뭐 이렇게 뭐 5천만 원짜리 가방을 맸든 그렇게 뭐 상관없으면 별로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와 부장 같다 이러지.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방을 맨 게 나한테 굉장히 속상하려면 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리고 한 단문은 일괄성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으니까 나는 아까 생각해뒀던 그 직장 내 라이벌 동료로 설정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가방이 300만 원짜리인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좀 분석을 내가 분석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설정하셔야 돼요. 모든 설정은 화자가 가져야 하는 감정에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그 가방,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그게 한 300 좀 넘어 332만 원이야. 그래서 그 가방 내 마음에 두고 있던 가방이다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의 목적은 뭡니까? 자, 대사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불편한 감정에 내가 빠져 있다가 툭 그냥 친구한테 마음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봐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진 대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잘 들여다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힘들어하던 화자는 남이에게 조언을 구한다 내지는 위로를 바란다 뭐 이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사 만들어 볼까요? 전사는 대사치기 직전 10초 전이라고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어야 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남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하고 있어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이 불편한 상태라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동료를 봤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힘든 구직 활동에 대한 생각이어도 괜찮고요. 뭐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몰려온다라는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생각이 몰려온다라는 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해요. 자, 화자의 마음의 크기와 나의 마음의 크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 상태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노력합니다. 결코 남이야 이거 어떻게 치지? 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아마추어인 거야. 자, 5번째 관계성 주고받는 대사를 설정해 봅니다. 남이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친구인 게 좋아 보입니다. 관계성을 설정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상대를 내 대사를 그냥 듣고 있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만드는 거예요. 상대의 대사를 설정할 때 어머 그랬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내가 대사치기 좋게 관객 한 명을 무대에다 다 갖다 놓는 형국이에요. 내가 사람인 것처럼 상대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적용 못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남이는 내 말에 꼭 공감을 해주거나 착한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내 말을 비웃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찐친이면 돼요. 자, 나의 실제 친구들 중에서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갑자기 그만둬 버렸냐?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친구는 아니야 잘하고 있어 꼭 이러는데 실제 친구는 야 너는 확신도 없이 회사 그만뒀냐? 이러죠. 네, 그게 훨씬 좋아요. 주고받는 대사가 꼭 필요해 부분은 어디일까요? 위에 예를 들었듯이 확신 있었어 라는 이 대사 전에는 어떤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뭐 여기도 뭐 꼭 들어야 되냐? 그럼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화자 스스로 생각이 전환이 됐다거나 상대의 얼굴 표정 등으로 속마음을 눈치챘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뭐 굳이 상대의 대사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재미있는 설정을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하셔도 됩니다.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 그래서 최종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화자가 이렇게 속이 상한 이유는요. 입사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속이 상한데 우연히 브런치 가게 앞을 지나게 됐고 가게 앞에 메뉴판 보고 좀 비싸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지난 직장에서 비교의식을 가졌던 라이벌 A 양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가방을 메고 남자친구가 즐겁게 가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이 친구는 나를 못 봐도 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쌓여있다 라고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상황 설정에 정답은 없어요. 화자의 마음의 크기에 맞출 수 있는 그림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대신 현실 가능한 그림으로 만드는 걸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문단 나누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5개의 슬래시를 그어보았지만 이건 개개인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단을 나누는 거는 서브텍스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연기를 떠올리면서 효과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단문 예시 2번째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단문이 조금 달라요. 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막상 하려니까 부끄럽네. 저기 이런 말 드리는 거 어이없고 당황스러우실 줄 아는데요. 저도 제가 이런 용기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못하겠네요. 아니 그냥 확 해버릴까요? 실은요. 아까 그 반지 사시고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어차피 안 쓰실 거면 그거 저한테 확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전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떤 설정들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이 단문은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 다 놓치거든요. 이 단문 할 때.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제대로 할 친구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네. 왜냐면 연기 곧잘하는 친구도 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다 놓쳐요. 자, 기본 설정 정리 봅시다. 화자는 300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진 낯선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몹시 부끄러워하지만 그 영수증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구체적인 단문 분석. 자, 이 단문은요, 얼핏 보면은 분석할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냥 뭐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달라 할까 말까, 달라 할까 말까,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특별한 단어들도 없고 뭐 중요해 보이는 뭐 어려운 단어들도 없고 명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쉬운 그림처럼 보일 겁니다. 그냥 이거 필 받아서 영감님이 오셔서 연기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문이에요. 네, 사실이 좀 그래요. 이 단문의 관건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첫 대사부터 실은요 라는 대사까지는 횡설수설하면서 당황해하는 대사라서요. 뭐 굳이 분석할 건 없어 보이므로 넘어갑니다. 반지 사시고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라는 대사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하는 겁니다.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봤을 수도 있고요. 이 반지 판 그 매장 직원일 수도 있어요. 후반 부분까지 분석이 끝난 뒤에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받을 수 있거든요 라는 대사를 보니까 이게 내가 필요한 게 저 영수증 자체는 아니고 상품권인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상품권 이벤트인 것처럼 보이므로 장소는 백화점 혹은 백화점 인근일 확률이 높겠죠. 뭐 백화점 주차장이라든지 백화점 밑에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상품권이 필요할 확률보다는 그 상품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대체 얼마짜리 상품권을 주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 이벤트는 자주 합니다. 그쵸? 20대 이상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알죠? 이거 엄마 따라가서 봤을 거예요. 엄마가 5,000원 상품권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자주 진행합니다. 요즘 코로나라 내 생각엔 더 자주 진행할 것 같아. 우리가 백화점 안 가서 그렇지.
보통 30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만 원, 뭐 크게 보면 만 원. 금액의 상품권을 줬던 기억이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300만 원어치의 영수증이다라고 한다면 5만 원 내지는 10만 원 정도의 금액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구체적인 쓰임새를 결정할 때 이 금액대를 염두해서 설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왜 하게 됐을까요? 자, 이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설정.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야. 진짜 접시물에 진짜 또 코 박어. 접시물을 항상 옆에다 두고 코를 이렇게 박으시면서 코 청소도 좀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돈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설정을 하지 않는 게 좋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가가지고 돈 달라 할 겁니까? 돈 많아 보이시는데요 이러면서. 자, 이런 얘기는 상대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영수증에 대한 얘기를 점원이 이렇게 해줬을 때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머 나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서 내일 외국 가서 아우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쓸 시간이 도저히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저 사람 상품권 진짜 필요 없구나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난 진짜 양심 없는 인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전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인생이 걸렸다는 건 다소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한테 막 말할까 말까 고민 막 하면서까지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상품권이 꼭 필요한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므로 인생이 걸렸다라는 것도 완전 오바의 극치를 달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과장했다, 뭐 이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 단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지막 줄입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예요. 이게 약간의 과정이 섞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화자의 마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를 설정할 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상품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설정합니다. 그 말은 설정 안 한 거예요. 대사에 다 써 있는데 뭘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잡으면 나의 마음도 막연해집니다. 그럼 연기도 막연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상품권을 필요 없어 한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달라고 해볼까? 라는 설정은 어떨까요? 이건 발랄한 캐릭터로 재미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분석일 겁니다. 인생이 걸렸다라는 해석은 진짜 뭐 그냥 오바해서 하는 말이라고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문 초반 부분에 이 반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막 민망해하는 걸 이걸 팩트로 보이려면 이게 연기라고 한다면 좀 그렇잖아 너무. 그래서 이건 좀 팩트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팩트라면 이 캐릭터가 별로 안 맞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사고 싶은 물건 혹은 쓰임새가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부탁해 본다라는 설정은 어떨까요? 네, 이게 좀 더 경우의 수가 높아 보이죠? 일단은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라면을 대입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5만 원짜리 한정판 제품이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민망함을 무릅쓰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나라면? 지금 나 양유진이라면?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친구들이 아마 노라고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꼭 그게 갖고 싶으면 친구한테 빌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할 확률이 크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만약 예스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까 걔죠. 그냥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달라고 해볼까? 얘인 거예요. 얘랑 캐릭터가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안 맞다고 했잖아요. 앞에 대사가 너무 이게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설정을 부여하는 게 방법입니다. 상황을 극단적으로 모는 거는 단문 분석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거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주 추천하곤 합니다. 이 상품권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 재벌 2세예요. 막 집엔 돈도 너무 많고 막 괜찮아요.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만났고 오늘 제가 사드릴게요 했는데 지갑을 안 들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 남자랑 잘 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재벌 2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야. 지가 망가져왔다라고 하면 돈 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또 할 수도 있고, 뭐야 이 정도의 돈도 없어? 막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이 남자랑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막 생각,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지가 망가져왔다고 고백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아싸 그냥 낯선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한다. 네, 이런 설정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은 상품권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미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우지망생이니까 상품권을 가져오는 한 사람이 성우시험 최종 합격시켜줄게, 내지는 성우시험 문제 유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PD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며 그 상품권 가져와야만 한다라는 막 그 마음이 샘솟지 않겠어요? 네, 중요한 건 이 상품권이 간절히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의 크기를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단문 분석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 마음에 드는 썩 마땅한 포인트가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단문 분석을 다 했는데 안 잡히네? 뭔가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막 불안해서 단문 분석을 막 그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아직 과정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린 그림까지 놔두고 넘어가 봅니다. 자, 대사의 목적 찾아봅시다. 자, 이거 너무 뚜렷하죠. 상품권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목적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 상품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를 보여주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짜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간절하다고 상대방이 나한테 상품권 안 줘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눈치도 보고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방법을 취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내가 취하겠죠. 간절합니다 이런다고 줍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문을 잘 못하는 이유가 다 그렇게 해.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저 필요하거든요 막 이래. 네 사정이지. 필요한 건 전혀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이 사람한테 내 상품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친구 하나도 없었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해. 안 필요한 거지. 필요하면 할걸? 근데 안 필요한 거지. 그냥 필요한 연기를 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런 실수가 엄청, 연기 잘하는 애들도 다 거기서 나자빠졌어요. 자, 전사 만들어 봅시다. 큰맘 먹고 상대방을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화자의 첫 대사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을 반드시 들어야지 칠 수 있는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대방의 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무슨 일이시죠? 상대가 이랬다라고 정도로만 참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나오지, 그게 아니고요 라고 부정하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것도 생각 안 해. 그냥 무슨 일이시죠로 설정해. 제발 대충 잡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은 부정의 말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럴 확률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지를 판매했던 그 매장, 티파니 매장 직원이다라고 설정을 한다면 제가 뭐 매장에 뭐 두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 있었어요 라고 말하기 훨씬 매끄럽게 아다리가 잘 맞겠죠. 전사를 만드는 과정까지 오니까 이거는 매장 직원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위에 대사를 치는 걸로 전사를 잡아도 좋고, 영수증을 필요 없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지? 라는 해석을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또 아예 낯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그래도 좀 수월해 보이므로 선생님은 여기서 매장 직원이라는 설정이 가장 좋겠다. 이게 가장 경우의 수가 높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연기하기가 그게 가장 편하겠다. 자, 지금까지 단문 분석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위치를 매장 직원으로 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선택이죠. 그러면 이 매장 직원으로서 상품권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분석의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화자의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상황 설정의 폭이 좁아집니다. 네, 이 좁아지는 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반대죠. 자,
이 과정을 선생님은 카메라에 초점 맞추는 과정과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자, 우리 DSLR을 써보신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동 카메라 같은 걸 써보신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이게 초점이 뿌여면 산인지 바다인지 몰라.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겠지. 그 그림이 뭔지를 맞추려면. 근데 이게 딱 초점이 맞춰서 산이야. 그러면 그 산, 누가 봐도 산인데 그걸 보면서 저게 산인지 뭔지 뭐 바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잖아. 네. 그래서 이 초점이 맞춰질수록 훨씬 더 그림은 선명해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네. 상황의 프레임을 잡아봅시다. 나는 매장 직원인데 상품권이 꼭 오늘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저녁에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뭐 학자금 대출 뭐 카드값으로 잔고가 없어요. 아니면 뭐 지갑을 두고 왔어요. 근데 뭐라도 또 들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나라면을 대입을 해보면 낯선 상대방보다는 동료 직원들한테 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직원이 하필 또 나뿐이야. 아니면 또 아는 직원한테 부탁해봤는데 어머 나도 오늘 돈이 하나도 없다 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은 상황으로 프레임이 좀 더 씌워져야겠죠. 아니면 오늘까지만 판매하는 어떤 한정판 제품 나한테 꼭 필요하다는 설정이 필요하므로 오랫동안 존경했던 롤 모델의 책 초반본 정도는 어떨까요? 자, 이건 좀 가격이 5만 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동안에 이걸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왔고요. 직장 동료나 뭐 지인들한테도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려봤는데 딱 5만 원이 모자라. 더 이상 시간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상품권의 가격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초반본이 스타니슬랩스키 배우 수업 초반본이야. 그럼 난 대한민국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 사야 돼? 하나는 좀 그렇고 한 100권 들어왔는데 그걸 사야 돼. 너무 사고 싶지. 부끄러워도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가능한 그림으로 맞추는 거예요. 단문 분석을 할 때 마침, 하필이라는 설정은 꽤 효과적입니다. 네, 단 리얼리티를 지키는 선 안에서. 자, 관계성 설정합시다. 자, 관계는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매장 직원이고 나에게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지를 샀고 영수증으로 주는 상품권을 필요 없어 한다. 뭐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게 답니다. 아니면 단골 손님이다 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죠. 워낙 부자 손님이라서 상품권 정도는 필요 없어 한다라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연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애매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내 감정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더 선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더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낯선 사람? 아니면 단골 손님? 자, 최종 상황 정리합시다. 자, 나는 항상 존경하던 연출가의 책 초반본 몇 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어요. 워낙 고가라서 힘들게 모았지만 돈이 좀 부족해요. 판매 당일날 부끄러움을 머금고 직장 동료한테도 얼마를 빌렸는데 여전히 5만 원가량이 부족해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그날은 상품권 행사가 있었고 어떤 손님이 5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필요 없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쿵쾅쿵쾅쿵쾅거려. 고민하다가 떠나는 손님께 부탁해 보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쫓아간다. 네, 이런 상황극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문단 나누기 하겠습니다. 쭉쭉쭉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슬래시를 제가 그었는데요. 자, 이 단문은 사실 문단을 하나도 안 나눠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그냥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굳이 작은 변화들도 찾아서 나눠봐도 뭐 괜찮기 때문에 제가 나눠봤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문단이 나눠지면서 변화하는 것에 목적을 주어서 감정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막상 하려니까 부끄럽네. 저기 이런 말 드리는 거 어이없고 당황스러우시지 않은데요. 저도 제가 이런 용기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 지랄을. 누가 봐도 연기죠. 누가 봐도 연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내 앞에서 연기하니? 자, 그렇게 되면 감정선 끊어지는 겁니다. 그건 애니메이션일 땐 가능해요. 전극 연기는 절대 안 돼요. 자, 목적을 가지고 연기를 하시면서 일관성 있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 외에 분석해보면 좋을 것들. 자, 분위기 파악.
자, 단문을 몇 번 읽어보면요. 이 상황의 분위기를 얼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훈훈한 분위기다. 이거 좀 슬픈 분위기네. 아니면 마음이 아픈 분위기네. 이 장면 되게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이죠. 분위기는 단문의 초목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가 받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작가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자가 이런 느낌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장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아마 작가는 이 대사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겠다. 작가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거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단문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나는 단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작가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작가는 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에 주의를 더 기울이겠지만 우리는 몇 줄 안 되는 이 단문만 빛이 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품 속의 그 장면보다 요 단문의 그림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원작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상상력이 원작 아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상력을 원작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